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5월도 이제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하루 쉬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다소 변동성이 적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권에서 양대 지수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다소 좀 지루했던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았던 건 바로 LG전자의 급등이었습니다. 이 액침 냉각을 기술을 보유한 LG전자가 이 리포트 소식과 함께 오늘장에서 크게 올랐는데요. AI 수혜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오늘장에서 LG전자는 13%가 넘는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종목 HLB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FDA 승인 불발 소식과 함께 시총이 순식간에 절반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HLB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5% 가까이 또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건 물론 FDA에 대한 재승인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아스코 관련한 기대감이 또 올라왔습니다. 신장, 방광암 관련한 연구가 10대 연구에 도달을 했다,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HLB, 코스닥을 뒷받침해주는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에는 원전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UAE 대통령 방한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우진엔텍 오늘도 또 한 번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 관련해서 동반 강세를 보였던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갔던 종목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오늘 시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가지 못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께 SOS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좀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약주로 짚어주셨던 금양 그린파워. 벌써 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들 굉장히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다소 그래도 관망세가 굉장히 네. 짙어진 하루였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앵커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LG전자라든지 HLB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다 보니까 재료들이 조금 넘어오는 게 조금 제한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오늘도 조금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근데 미국 증시가 한번 개장이 되고 나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그냥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어제 강세 종목이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경기 데이터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리잖아요. 네, 오늘도 조금 긍정적인 데이터 한 2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에 대한 베팅인데요. 그동안에 좀 강세 베팅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약세 베팅으로 조금 전환된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베팅이 커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꺾여야지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채 수요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베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흥국 시장에 어쨌든 좀 자금들이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조금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우리 시장도 MSCI 지수에서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헤지 펀드가 4년 만에 금에 대한 수요가 최고치로 갱신을 했습니다. 자, 금에 대한 베팅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금은 이제 경기와 역상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약세의 베팅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6월의 경기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진짜로 경기 데이터가 더 많이 꺾여져서 나오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MMF 자금에 몰려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으로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AI 쪽에 대한 실적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대한 모멘텀이 불어닥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지만 6월의 경기 데이터 우리가 자꾸 확인을 잘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제와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 쪽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하게도 오늘 관심주도 여기에 대한 관련 종목, 대장주를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6월의 경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달러와 금 이야기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달러 약세 베팅을 하고 있는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금에 대한 헤지펀드 쪽의 수요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6월의 경기 데이터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업종, 에너지 쪽, 그리고 원전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또 금양 그린 파워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만나봐야겠죠.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말씀해 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풀무원요. 풀무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700에 45%예요. 15,700원에 45%요. 요 종목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한 지가 오래됐어요. 2년 됐어요. 2년이나 되셨어요? 예. 네, 이전 보고 놔뒀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서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예, 우선 풀무원 관련 종목은 업종에 대한 먼저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혜가 조금 더 2년 정도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 이 금리가 인하가 되는 이 레인지 지점까지는 소비 경기가 조금 꺾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가 꺾이게 됐을 때는 외식업 쪽으로 먼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소비재,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 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국면에 그 기대감 이면에는 이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료 업종 대비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수출이 없습니다. 내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매출이 지금 꾸준히 잘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는 괜찮게 나와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한번 예측을 조금 해보자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지정을 해놓은 이 컨센서스가 조금은 언더퍼폼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까지 이제 24분기까지 23년도까지 이제 총 4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이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조금 더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수출업 데이터가 있는 어떤 그 다른 식품업종 기업들의 컨센서스와 좀 더불어서 조금 더 높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52주 저점 대비 70%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100% 수익 구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21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저점 대비 100% 지점이 되는 2만 원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대로 2만 원만 가면 예. 다만 이제 3분기 넘어서까지 조금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단서 조항을 달아드립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2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무원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1선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승 나왔을 때는 2만 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큐렉소 16,1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물타기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간 홀딩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밀리는 흐름이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의료 로봇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국책 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처, 글로벌 매출처의 다변화로 인해서 다른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사실상 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로봇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반도체 업종은 이 AI 모멘텀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력망 쪽, 에너지 쪽, 반도체 쪽은 실제로 숫자적인 성장이 단기간 안에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 로봇 쪽은 아직은 조금 모멘텀에 기대서 가는 형태가 큽니다. 아직은 네. 성장기라기보다는 도입기 과정이고요. 그리고 로봇 쪽을 이제 보실 때는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8월 8일에 있는 이제 머스크가 발표를 하는 테슬라에서 발표를 하는 FSD를 장착한 로봇 택시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언제 출시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도 이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FSD가 중요한 이유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옵티머스에도 이것을 그대로 똑같은 반도체 칩을 탑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모멘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내년, 후년까지도 조금 성장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컨센서스가 저는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2년 후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 대비도 심지어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우리가 모멘텀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한 8월 8일 이전에 방향성이 꺾여지면서 이 노란 선이 60일선입니다. 제가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추세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추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낮춰진 평균 단가 위까지 목표가를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60일선을 넘어줬을 때 그리고 또 거래량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는 계속해서 성장이 잘 나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장에서도 매출을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잘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027년, 2028년까지 보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FSD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 로보택시 활용도가 27년도, 26년도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로봇 쪽에 대해서도 이 칩이 바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위험성 검증이 차량에 대한 사고가 났었을 때 대비 낮기 때문에 바로 산업에 투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전후로 매출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027년도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7년도에 대한 목표가를 벌써 잡아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만 조금 지켜보고 싶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 지점은 60일선이 넘어가고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와 줄 때 한번 진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진입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는 목표가는 시청자님이 낮춰진 평균 단가 대비 한 플러스 15%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큐렉소 일단 두 가지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올해만 보신다면 추가 매수 전략 60일선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FSD 관련 모멘텀이 또 2027년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중에 전략 선택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 엔진이요. 에코앤드림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5,000원, 비중은 30%. 오, 오랜만에 좀 반가운 수익 중이신, 수익권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네.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지금 엊그저께 샀는데 더 갖고 네. 가도 되나? 오, 아니면은 저기 해야 되나? 또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다 빠지더라고요. 아, 지금 또 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예, 되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엊그저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시청자님한테 이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이것을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장기로 갖고 가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전구체 관련 대장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전구체 쪽이 이 쇼티지가 당장 2025년부터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가지고 실제로 이 에코앤드림에 대한 이 성장이 작년에 사실 적자 전환을 한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다시 흑자 전환을 해서 언제 고성장을 조금 이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25년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조금 실적이 좀 차곡차곡 잘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 평년 평균 기간을 평균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가가 적정한 주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와가지고 3만 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어떤 매크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3만 5천 원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한 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만 5천 원이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좀 길게 보유한다고 했을 때 25년도에 실제로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26년도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도 저는 충분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직전 고점이 어느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냐면 현재 89,900원입니다. 26년도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올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옆자리를 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21선을 종가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61선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61선이 지금 5만 원 언저리 선에 있습니다. 5만 1,300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내려와 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5만 원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손절 가격은 21선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좀 짧게 대응을 하겠다. 2분기 안에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21선을 손절가, 61선을 목표가로 볼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10만 원까지 조금 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구체 쪽은 결과적으로는 고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 이후까지 볼 거면 10만 원까지 보시고 올해 2분기 안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21선 손절가, 61선 목표가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5만 원 선 팔으라는 거죠? 예, 5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에코앤 드림까지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진단 짚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박성재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박선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상담,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박선재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스마트머니 기법, 또 관련 종목, 관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박선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견해에 대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인텍플러스 35,6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종가 상황을 보니까요. 25,700원까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네. 이거 종목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HBM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외관 장비 검사 기업에 대한 이 기술력을 실제로 최근에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삼성전자와 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공급을 엔비디아 쪽으로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조금 저는 잘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흑자 전환도 올해도 흑자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올해 컨센서스 잡힌 것에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여전히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2분기는 조금 더 연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온디바이스 쪽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 수급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종목들입니다. 봤던 업종들이에요. 동사는 단독으로 조금 띄워놓고 봤을 때 그렇게 주가에 대한 어떤 수혜를 크게 보지 못했지만 이 업종이나 테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분기는 HBM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쪽이 이런 대장주들 제외하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약세 랠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에 대한 그 합리적인 컨센서스 대비 기준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만 옆자리를 길 수가 있는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61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나오는 주가 패턴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면은 11선까지 반등하고
빠지고 11선까지 반등하고 빠지는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11선까지 반등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결단력 있게 만약에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3분기가 됐을 때는 다시 HBM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언제 하면 좋냐? 주가가 21선, 이 주황선이 21선입니다.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매집의 흐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향으로 잡힐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면 목표가는 저는 4만 원까지 4분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4분기까지 봤을 때 4만 원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1선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에너비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1,500원에 20%. 21,500원에 20%요. 상당히 또 오늘 시장에서도 핫한 종목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예, 우선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테마이고 업종이고 지금 우리가 2분기 때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대장주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대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 납품 소식이 지금 최근에 전해지면서 지금 원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재료 바탕은 알고서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예, 이 모멘텀 플레이를 결국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잘 참여를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더 이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던 자리 상단부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됩니다. 추세가 깨졌을 때는 그래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의 기준을 2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만 원이 만약 깨졌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2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봤으면 좋겠고요. 길게 보셨을 때 3분기까지 보셨을 때 2차 목표가를 저는 3만 원까지 높여서 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AI 관련 인프라 모멘텀이 여기에 들어간 자본들이 그냥 이 인프라 전력망 쪽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자금들이 홀랑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점진적으로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또 원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동향을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더 확대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왜 수급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 연료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냐. 의존을 하고 있냐면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AI 이제 산업에 대한 이제 가속화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에너지 부족 사태가 더 커지게 되는데 화석연료를 더 우리가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구 온난화 부담이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좀 시장이 좀 귀결될 것 같냐면 AI 모멘텀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전 모멘텀도 같이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시작점을 최근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5,000원, 2차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높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전문가님이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높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2만 원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LG전자 물어봐 주셨고요.
11,800원에 10%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이 올라서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하시다가 기회를 잡아야 될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냉각 시스템 관련된 모멘텀이 등장을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느냐, AI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느냐, 또 좀 흐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에 주가가 좋은 내용이 나오고 실적이 호조가 나오더라도 되게 좀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종목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관련된 액침 냉각 관련된 이제 실적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단기간 모멘텀으로 형성됐다가 꺾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이제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15만 원 목표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되어준다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한번 딱 정해드리자면 손절 가격은 10만 원으로 보고 싶고요. 목표 가격도 되게 보수적으로 12만 5천 원 정도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LG전자 손절가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전문가님께 지금까지 종목 상담 요청하신 우리 시청자님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봤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선재 전문가님 께서 요즘 시장에서 어떤 또 트렌디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 스마트머니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박선재 전문가님의 기법과 또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비밀번호 317입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박성재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박선재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비기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또 과연 금양 그린파워 같은 종목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함께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보다 더 빠르게, 뉴스보다 더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한 스마트머니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불어서 선택권을 가진 자본, 똑똑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매크로적인 분석을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크게 나가고 있는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3172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가는 종목들을 쏙쏙 잘 골라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같이 어수선한 시장에 이 기법을 잘 배워놓는다면 승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머니가 뭐냐, 스마트머니 기법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실제로 저점의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따라 붙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신호로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쫙 모아놓고 아래서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를 집계를 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뽑아낸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같이 뒤에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 기법의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주가 패턴만 보고 만든 기법들은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의 자금 흐름을 보고 그런 유형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와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저점 매수할 때 같이 우리도 저점 매수를 따라 붙을 수 있다는 말은 정보화 재료, 그죠? 뉴스로 나오기 전에 사전선 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시냐면 정보와 재료가 내 눈에 제공이 되고 내가 이걸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가운데 올라타게 되죠. 하지만 오판하는 경우, 모멘텀이 짧은 경우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실제로 길지 않고 짧게 끝난다 하더라도 수익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매 포인트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스마트 신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서 포착이 되게 됐을 때 이때를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수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기준봉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봉은 주포들이 참여했었던 날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지점 저가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준봉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기준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손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방치하면은요,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것들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셔도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절 추세선은 손절선이 짧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될 때는 주포들의 저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간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예시 종목 그리고 리뷰 종목들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죠. 자, 처음에 뉴스, 삼성과 관련된 이 국산화 뉴스가 언제 떴냐면 2월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 21일에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의 핵심적인 재료는 언제 포착이 됐냐면, 언제 기사가 나오게 됐냐면 3월 28일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양산 장비를 공급했다. 어디서 발표를 할까요? 회사에서 발표하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릴 겁니다. 이 주포를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포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 신호를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삼성, 인텔 관련 뉴스가 여기서 포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TGV 양상장비 공급 납품 소식 상한가 간 날입니다. 이날 3월 28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 신호는 1월 29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이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먼저 포착을 해줬어요. 뉴스가 뜨기 전에. 근데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나온 이 거래량은 누구의 거래량이냐?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날 포착일 종가에 샀다면 200%도 훨씬 넘는 수익이 단기간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이 만약 이날 이탈을 했어도 마이너스 7%밖에 안 돼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뷰 종목을 통해서 설명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새로운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고요. 5월 13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공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2번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OFC, 원전, 태양광 제가 제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1차 목표가가 달성되긴 했지만 목표가를 좀 크게 올리겠습니다. 2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포착일,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 매집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어요.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아주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어떤 모멘텀적인 뉴스가 최근에 있긴 했지만 매집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봐야 된다. 재료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SMR, 원전, 그리고 태양광 관련 모멘텀, 그리고 SOFC 이쪽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매출 비중을 70%까지 확장을 하기로 지금 포부를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전에 선침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스마트 머니 신호를 통해서 사전 선침해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예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5월 14일에 들고 와서 관심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죠. 벌써 2주 만에 80%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하죠.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 모멘텀이 이미 형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에 대해서 어수선할 때는 이쪽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지향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5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4만 원이 이탈했을 때는 그래도 정리를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죠. 이전에는 어때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되고 나서부터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거래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급등이 나오기 전 부분까지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여실히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지만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자, 이 신호를 보고 나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구간, 즉 매집 구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집 구간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매집을 했으면 정보와 재료가 유출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공식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스마트머니의 컨셉,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기법이었고 재료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집계 누가 해요? 회사에서 하죠. 내부 관계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때 사전 선침해를 충분히 우리가 이 기법을 통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 받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이 기법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제가 50장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받는 거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신청만 해주신다면 전부 다 제공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네모난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이후에 화면 가까이에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4자리는 아래쪽에 3172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4자리 입력하신 뒤에 박성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또 수익률 리뷰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뉴페이스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 소개해드린 지가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주셨고요. 지금 리뷰 종목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 2주 만에 80% 넘는 수익률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AI, 원전, SOFC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금양 그린파워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거든요. 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또 제2의 금양 그린파워로 제공을 해주실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오늘의 스마트머니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오늘의 관심주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죠. 이번엔 풍력 관련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풍력 에너지. 자, 실제로 AI 열풍이 불러온 이 신재생 에너지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다 풍력 관련된 재료들이죠. 이 내용들을 뒤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어제도 제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AI 업계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채굴 해시레이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 에너지도 많이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또 확대할수록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가 우리가 기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력발전소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AI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지구 온난화도 지금 현재 에너지에 의존을 해서 가면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합니다. 뭐가 불가피하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I 시장의 성장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성장과 같이 맞물려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도 좋고 장기 투자로도 저는 매우 좋은 쪽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태양광만 부각이 되긴 했는데 풍력 쪽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떤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웨스트팔렌 윈드와 리탈이라는 곳에서 풍력 발전기를 바로 밑에 풍력 발전기, 풍력 타워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자. 이것이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전력의 직접 공급 가격도 낮게 되고 전력망 관련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 아베이루에서 해상풍력 타워 생산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동사는 풍력 타워 시장에서 점유율 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쪽은 독일의 베스타스가 있다면 풍력 타워 쪽은 국내 CS 윈드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는 CS 윈드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설명 드려보면 올해 1분기 성적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높아졌는데 성적이 작년 총 성적의 거의 절반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 잔고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 1조가 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머니 차트를 볼게요.
스마트 머니 신호 쭉 우하향을 하다가 그죠? 쭉 우하향을 하다가 실제로 한번 5월 초에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5월 23일 최근에 한번 더 포착이 됐습니다. 2번 포착이 됐고요. 앞으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2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전략을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매수가 1차 목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 종목으로 CS 윈드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부터 장중 공략 방법을 알고 싶다, 시장 대응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박성대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172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주포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하는 스마트 머니 기법도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